네, 안녕하세요. AI 시대 교실을 바꾸는 선생님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진행을 맡은 허성범입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과 학부모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저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대표 진이 엄마 개그우먼 정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교사 배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인공지능 교육 담당하고 있는 김경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과학자이자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AI 가르치고 있는 김상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AI란 날개를 달고 얼마나 능동적으로 날아오르는지 그 눈부신 변화를 보고 왔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AI 쓴다고 하면 애들이 뭘 못 배우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부터 좀 들기가 마련인데, 하지만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다루고 오류를 고쳐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은 저도 저렇게 좀 이렇게 삼촌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경미 씨가 1부 때랑 태도가 약간 바뀌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된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우리지만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보통 일이 아니겠다. 이분들도 사실은 종이로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고 걱정도 되고 선생님한테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2부의 핵심 화두입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을 수업에 적용한다는 건 교사분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이자 두려움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어떤 게 가장 페인 포인트인지. 막상 저희가 수업을 설계하다 보면 더 본질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저희 초등교사는 AI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등 AI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건 교사가 어려운 코딩을 이렇게 척척 해내는 게 아니라 AI가 데이터로 배운다는 그 핵심 원리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활동으로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 고민은 내가 기술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보다 이 원리를 우리 초등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어떤 놀이로 풀어낼까에 더 가깝습니다. 멋있다, 그죠? 그러니까요. 제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AI 기술이 교실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를 결정해주는 건 우리 선생님들의 몫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즐겁게 AI를 활용하기까지 지금도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2부 첫 번째 순서로 선생님들은 어떻게 AI 교육을 받고 계신지 저희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교사들의 생생한 역량 강화 교육 현장 준비되어 있고요. 더불어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다시 학생이 된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AI 교육 연수 현장 함께 보시죠. 정말 시대가 바뀌니 다들 바쁘다. 진짜 그죠? 연수가 진짜 많네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교육이 일어날 거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괜찮은 데이터인지 안 괜찮은 데이터인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파일 내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선생님들이 숙지해야지만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선생님들이 마치 학생처럼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네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쓰고 잘 쓰고 자신을 위해서 쓰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이 나오는데 AI를 쓰게 되면 본인 자기들의 생각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무턱대고 먼저 활용해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모두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올바른 인공지능을 알려주고 인공지능 시대에 잘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걸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참 그 본인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교육의 문제를 데이터로 들여다보고 결론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은 제가 교직에 있는 동안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AI와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은 모든 교사가 함께 준비해야 할 핵심 교육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2015년부터 19년이 이전, 2020에서 21이 코로나 기간. 인공지능이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배우기에는 살짝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의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될 것 같아서 제가 AI를 잘 모르니까 AI 융합 전공을 신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야, 근데 낮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또 노력을 해주시고 또 밤에는 퇴근 후에 다시 한번 노트북 앞에 앉아서 마치 학생이 된 자세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정말 리스펙하게 되는데요. 배주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같은 교사 입장이시니까 뭔가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영상 보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제 주변에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 정말 많거든요. 뭐 어른들은 그냥 코드로 이렇게 개념을 배울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은 무언가 본인들이 직접 몸으로 하면서 느끼는 그런 놀이로 바꿔서 저희들이 가르쳐야지 그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일 교실에서 만날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니까 그게 저희를 밤마다 책상 앞에 앉게 만드는 힘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진짜 로봇이 막 움직이고 좋은 공간에서 수업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보고 세상 좋아졌다 이런 생각만 했지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운다라면 쫙 오더라고요. 현장 선생님들의 이런 열정과 책임감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보고 있지만 이걸 선생님 개인의 에너지만으로 좀 책임을 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이 이런 부담감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배우시지만 또 동시에 또 지치지 않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업을 하실 수 있고 대회나 동아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코디네이터까지. 네. 또한 AI 중점학교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서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즉각적인 해결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실 때 그때그때 바로 선택하여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도 제시하여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좀 그와 같은 연수가 이제 3,000명의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에듀테크가 발달하면 기계가 지식을 다 가르치니까 교사들도 나중에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흔히들 하시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무리 초고속으로 연산을 수행하고 초지능으로 발전을 해도 교실의 가치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결국 인간, 바로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교사의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제가 좀 어떻게 맞는 접근을 한 걸까요, 교수님?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네. 길거리에 보니까는 전단지 나눠줘요, 이렇게. 네. 근데 전단지를 휴머노이드가 서서 나눠주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 진짜로요. 우리 못 가봤다고 좀 거짓말 하시는 거 진짜요. 아니에요? 근데 저만 봐도 지하철역 앞에서 어르신들이 나눠주면은 제가 가지 않을 식당인데도 봤거든요. 사람이 나눠주니까.
근데 제가 봤더니 휴머노이드가 나눠준 전단지를 사람들이 거의 안 받아요. 그래. 덜 미안하겠다. 안 그러니까. 받아도.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교실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인공지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네. 또 선생님도 아이가 얘기하다 보게 되면 나도 초등학교, 중학교 거쳐고 여기까지 온 거고 자기 삶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은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저분은 살아있는 나의 앞길을 먼저 간 사람. 이야. 그러니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모범이 되기도 하고 말을 경청하게 돼요. 멋있다. 휴머노이드가 아무리 잘하고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얘는 그냥 기계거든요. 교실은 기계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의 힘을 기계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 이게 모범적인 모습이죠. 예. 와, 저도 맨날 하는 말이 AI랑 인간의 결국 궁극적 차이점은 AI에게 공통적인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모두가 함께 삼시세끼 먹고 노화를 겪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위안을 얻고 공감도 얻고 하는 건데 걔가 우리를 좀 위로해준다고 그게 좀 와닿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퇴근 후에 모든 걸 하기에는 또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처한 환경도 좀 다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나 준비한 특급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홀로 기술을 고민하게 두지 않고요.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1:1 맞춤형 처방을 하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인데요. 사전에 선생님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분석해서 그 학교만을 위한 디지털 교육 과정을 함께 새로 설계해주는 과정입니다. 이야, 진짜 신기합니다. 예. 든든하겠어요. 그쵸?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죠? 맞습니다. 예.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의 실제 현장 우리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까지 굳이 이거를 사용하면 그런 사고력 이런 거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많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수들도 접하게 되면서 아,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릴 수 없겠구나. 이 아이들한테 옛날 우리식의 그런 교육을 고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AI 디지털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 그 부분이 부족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못 주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끌어낼지 고민하는 부분이 많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앱을 소개해드리고 사용하는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였으나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과정 문해력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 수업에서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부분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이해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학생들의 고등 사고 영역, 예를 들어서 뭐 문제 해결력, 뭐 협업 능력, 그리고 창의력 이런 거는 AI 디지털 도구로는 지도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이 연수를 들으시면 좀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수업의 틀을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그런 수업 내용과 또 이번에 배우게 된 이 디지털 도구와 이 결합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져서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앞서 본 교사 연수가 그냥 교사 개인을 위한 성장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이제 학교 전체의 변화를 지원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그 보통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내가 금색하고 뭐 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수업을 설계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학교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긴장하고 계신데, 우리 긴장하고 동네 계신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요. 전문가분들이 딱 오십니까? 오시나요? 그럼요. 진짜요?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와.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이 바로 교육 격차 해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가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학교로 전문가가 찾아와서 디지털 인프라나 교사의 연수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달려가서 연수를 해줍니다. 와. 그리고 학교의 고민을 먼저 듣고 거기 맞춰서 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서 솔루션을 내려주신다는 게 상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네, 학교마다 좀 원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AI 활용을 어떻게 더 해서 수업을 하지? 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교사 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운영 팁을 원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요구들을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배주희 선생님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또 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은 이미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이는 학교가 있다면 이 기회에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좋은 연수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연수들이 우리 학교 사정과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컨설팅은 전문가 분들이 우리 학교로 오셔서 우리의 이러한 이야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을 다 세세히 분석해 주신 다음에 그 내용에 맞춰서 어떠한 것이 우리 학교에 가장 맞고 효과적이고 적절한지를 같이 설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든든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예, 좀 부담스러우신가?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영상 속에서 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같은 고등 사고 영역은 AI 같은 디지털 도구로 지도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 되더라. 맞아요.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완전한 그 편견을 깨버리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AI가 뭔가 질문하면 정답을 주니까 사고의 다양성이 좁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핵심 학문이 경영학이거든요. 저 MBA 과정을 가르치고 있어서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1000명, 100명짜리 회사를 경영해보게 해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수업 현장에 살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근데 AI 도움 받아갖고 시뮬레이션이나 롤플레잉을 해볼 수가 있어요. AI가 가상의 100명짜리 회사, 1000명짜리 회사의 역할을 맡아주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 역할을 해보는데 막상 거기서 큰 뭐 위험도 없고 잘못해도 과정을 다 복구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실제 세상에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봤을 때는 AI를 통해서 회사의 다양을 해보게 되면 사고가 확장되고 창의적인 경영자의 역량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 AI가 그러면은 약간 나쁜 직원도 있나요? 맨날 일 안 하고 놀고 막 아이 실제- 퇴사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하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도 보면 챗봇으로 AI 에이전트 쫙 만들어요. 만약에 뭐 영업 담당, 개발 담당, 인사 담당인데 영업 담당의 요 직원은 맨날 월급 루팡이야. 와. 또는 못되게 이끌어. 현실이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리더 입장에서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할까에 대해서 계속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사람 갖고 실제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역시 이런 좋은 무대 뒤에는 그런 것들 통솔하는 좋은 연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고등학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연수 현장까지 숨가쁘게 달려와 봤는데요. 1부터 쭉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수업하는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바뀌었고 그 뒤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배운다는 거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의심하기보다는 우리 학교를, 선생님들을 믿고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실이 소외됨 없이 공평하게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교육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야. 멋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있고 기기만 있어. 선생님은 안 계셔. 이 교실은 죽었을 것 같아요. 또 저도요. 그걸 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뒤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의 주인공은 여전히 사람이고요.
한 가지 더 청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뒤에서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곳에 사람이 AI를 끌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AI가 교사를 대체할 거라고 걱정하시지만 실제 교실 현장에서 보는 것은 정반대거든요. 반복적인 업무를 AI가 도와준 덕분에 저희는 아이들의 시선을 한 번 더 맞추고 아이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는 시간을 얻었거든요. 저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교실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더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소감 오늘 함께 하신 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I를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훈련 방법 중에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해서 그 지식 증류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만한 조그만한 애를 가르칠 때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옆에 커다란 존재가 와서 이 지식을 증류시켜주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AI를 배우고 알아서 교육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우리 학부모님, 교사 선생님 또는 정부 같은 든든한 존재들이 옆에 붙어서 지식을 증류해주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좀 힘들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교육을 향해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실을 그리고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